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성공투자 도우미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사실 네이버를 제가 이제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요 종목도 사실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은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여러분들 완연한 봄이 됐어요. 어제 비 오고 나서 공기도 깨끗하고 좀 뭐랄까 이제 조금 따뜻한 기운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웅크러들지 마시고 뭐 주식 물리면 어떻습니까? 나만 물린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 관련된 기사 헤드라인만 제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주가가 내려갔다, 주가 추락했다. 그쵸, 뭐 기사 내용이 어차피 다 보셨을 테니 요거는 제가 헤드라인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 원인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가 왜 도대체 이렇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는 아까 오전이에요. 오전에 제가 이거 자료 만든 거고, 실제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내려왔고 개별 종목들도 다 내려왔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종목들, 그죠, 다 인기 있는 종목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는 거는 하나는 저가 매수, 빠졌으니까 지금 사도 된다. 두 번째, 물타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들어먹질 않고 있어요. 괜히 더 많은 돈만 한 종목에 묶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에 비해서 현재 대형주들 하락폭이 큰 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LG엔솔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간 영향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요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려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만 물려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보시면 지금 최수연 대표도 평가 손실 중이다,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손실 중이다 라고 지금 기사가 떴는데, 보통 우리가 임원이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제 바닥이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요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최소한 횡보 아니면 상승장일 때 이게 받아들여지고, 지금처럼 약간 하락장 느낌일 때는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대표가 매입했다, 임원이 매입했다, 이런 거에 지금 바닥이다라는 맹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시장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형주 거래하는 분들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테마주 위주의 완벽한 단타만 먹히는 시장입니다. 해서 지금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단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제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단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들고 있는 대형주들 물타기 하는 것보다 단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다만 이런 종목에는 큰 돈을 베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200이든 1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가용한 금액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 수익 나는 금액들 모아서 나중에 정말 시장이 한번 쫙 빠지고 나면 그때 물타기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요거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네이버가 도대체 왜 주가 하락이 이렇게 심한지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네이버의 기업 집단에는, 즉 네이버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네이버의 그룹에는 48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사 네이버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비상장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까지 상장할 만큼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고, 혹은 상장을 준비 중일 수도 있고, 상장을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열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네이버란 이 회사, 우리가 예전에는 약간 벤처 기업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느덧 대마불사, 즉 큰 곳은 망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고요. 근데 지금 도대체 네이버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즉 벤처 기업의 민첩함,
기민함, 빠른 의사결정, 신속함 이런 게 사라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SM 엔터 인수 시도처럼 무언가 인수를 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원래 가졌던 장점이 약간 사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부채 쪽을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장기 차입금 이 당시에는 500억이었어. 2020년 연말에는 1,500억이 됐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조 5,500억이 됐습니다. 거의 뭐 1조 넘게 장기 차입금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기는 싫고 그냥 자금을 빌려온 겁니다. 왜?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저리로 빌려와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금리보다만 높게 나오면 사실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씁니다. 미국은 보통 고정금리를 쓰지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보통 변동금리 사용을 해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만약 2%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장기 차입금 얼마였죠? 1조 5천억입니다. 2%만 해도 300억이라는 이자 비용이 추가로 생겨나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3% 올라간다 450억. 근데 사실 이런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약간 실적 우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인건비, 뭐 마케팅 비용 이런 비용이 늘어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장기 차입금, 외화대출도 굉장히 많은데 외화대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일본은 약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USD 결국에 달러 금리가 올라가고 바꿔 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대출을 받았다 칠게요. 근데 지금 달러 환율이 1,250원이고 다들 보고 있는 상단 1,300원까지 올라가면 달러 대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게 대략적으로 원금이 8.3%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자까지 늘어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출을 갚을 때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어쩌면 10%보다 훨씬 더 높은 차입금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2020년 6월 기사예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뉴욕 증시 빠지고 있다가 연준에서 개별 회사채까지 매입한다. 시장에 그냥 돈 계속 풀 거야 하니까 증시가 올라갔다란 얘기예요. 즉 연준에 맞서지 마라는 얘기는 자 지금 돈 미친 듯이 푸니까 너네 지금 하락 베팅 할 생각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이런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줬고 실제로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에요. 자,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모든 위험 자산이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예고됐다. 지금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리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고 지금 막 0.5 또 올린다 0.7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긴축 그리고 채권 샀던 거 다시 시장에 매각해서 현금을 걷어들이겠다. 연준이 지금 시장에 풀어놓은 돈이 9조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소프트하게 지금 1년에 대략 1조 달러씩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지 그리고 지속이 된다면 이 규모로 유지가 될지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인 하락장을 맞았던 재작년 1분기 2020년 1분기 저점에서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조정에 들어왔고요. 지금 반대로 달러,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가치를 대비해서 만든 지수인데 이 당시 지수가 가장 내려갔던 이 당시에 달러는 고점이었어요. 근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잡힌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지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점은 비슷했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네이버도 기술주이고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비상장 회사 47개, 여기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금 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그냥 저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밀렸으니까 사자. 고점에서 많이 밀렸네, 사자. 그리고 자, 물타기 단가 낮춰야지. 요 아이디어로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연거푸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물타기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대형주들은 더더욱 지금은 저가 매수 물타기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타 종목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들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요거에서 조금씩 수익 보면서 정말 네이버 그 외 다른 대형주들 많이 빠졌을 때 한 번에 밑에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이자 전략입니다. 요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